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전하는 테크 위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애플 글래스라는 제품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1년 반 전쯤에 좀 많은 관심을 받은 핫한 제품이었는데 물론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애플 글래스는 안경 형태의 AR 기기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2025년이나 26년으로 출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가상현실 헤드셋이라고 해서 AR, VR 헤드셋 이게 내년에 출시할 거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소식인데 이건 안경 형태가 아니고요. 오큘러스와 비슷한 헤드셋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VR, AR 기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기에 사용되는 OS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애플은 이 기기의 운영체제의 이름을 원래 리얼리티 OS 또는 ROS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XROS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해요. 이 XR은 확장현실로 불리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XROS는 VR과 AR 콘텐츠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헤드셋은 VR 콘텐츠를 즐기는 것 이외에도 디스플레이에 메시지나 지도를 띄울 수 있는 AR 기능도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기기로 접속할 수 있는 혼합현실 세계를 만든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애플만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칩셋은 M1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아이 트래킹 기술, 그리고 AR 기능과 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애플답게 예상 금액이 아주 높은데요. 밍치고에 따르면 약 2,000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거의 200만원 후반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소식은 없지만 업계에 따르면 내년 WWDC 또는 그 이전의 공개에서 개발자들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민치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 때문에 23년 하반기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애플이 연초나 WWDC에 제품을 미리 공개하고 정식 출시는 연말에 하는 걸로 민치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애플이 내년에 AR, VR 헤드셋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거다 이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애플도 AR, VR 시장에 들어오게 되겠죠. 현재도 이제 메타버스나 AR, VR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애플이 굉장히 큰 기업인 만큼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요즘 애플페이가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원래 애플페이는 지난달 30일에 런칭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 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 애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도도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출시일에 대해서는 애플이나 현대카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삼성인데요. 삼성에서 새롭게 삼성페이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 디지털키, 모바일 신분증 같은 기능들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광고가 아니라 뭔가 애플페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낸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페이를 기다리는 사람만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인데 지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감원의 약관심사 때문이라고 해요. 이 약관심사는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바로 얼마 전에 이 심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페이를 이제 곧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교통카드 지원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카드가 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냥 아이폰으로 띡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로 띡 찍고 들어가고 아주 편해지겠죠. 그런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애플페이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교통카드가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 지원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교통카드와 애플페이 모두 NFC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티머니와의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일각에서는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이나 조금 더 빠르게 교통카드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페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통카드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아이폰 15에 대한 소식을 보면 일반 라인업이 아니라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이폰 15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최근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프로 라인업에 모든 기능들이 몰빵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프로와 일반의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비싼 프로 라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프로를 선택하는 비중이 무려 6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프로 라인업이 51, 52% 정도였는데 일반 라인업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4에서는 차별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판매량에서도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4의 한 80% 정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폭스콘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중국 정저우에 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한 20만 명 정도 일하는 아주 큰 공장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봉쇄 정책이 좀 심해지면서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시위도 하고 이탈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폰의 생산량도 급감했다고 하는데 현재 프로나 프로 맥스를 구매하려고 보면 몇 주 뒤에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라인업의 경우는 구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 라인업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애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제 눈길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샜는데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격차가 14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투자 회사인 노무라에 따르면 내년 아이폰 15와 15 플러스 모델에는 14 프로에 들어가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와 현재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A16 칩셋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48메가픽셀 카메라가 내년에 일반 라인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이폰 14보다는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잔망경 렌즈나 램 그리고 새로운 측면 버튼 같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 위주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120Hz 프로 모션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좀 큰 부분이죠. 아직 일반 라인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이름이 프로 모션인 이상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애플의 고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출시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식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현재 애플이 이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의 수요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